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계절을 앞선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평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 공기질 또한 좋겠습니다. 내일은 봄비가 땅을 적시면서 낮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다소 더운 봄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이 되면 포항이 24도, 경주가 25도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연일 말썽을 부렸던 미세먼지 걱정을 오늘은 좀 덜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요즘 같은 봄에는 시시각각 대기질이 변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진과 영덕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 대기가 촉촉해지겠는데요. 오늘까지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 22도, 포항 24도, 경주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봄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1968년 창립 이후 50년의 세월을 거치며 포항도 철강도시로 포스코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철강도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포항의 100년을 열기 위해 포항시와 포스코가 상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8년 포항 종합제철 주식회사로 출발해 1973년 포항 1구로 첫 출선 이후 글로벌 철강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포스코는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68년에는 연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7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철강과 관련 분야만으로는 미래 100년을 나아갈 수 없다며 철강을 기반으로 한 소재 분야를 공략하기로 하고 3대 핵심 사업으로 철강, 인프라, 신성장을 꼽았습니다. 차별적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한 조직 문화의 구축,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글로벌 100년 기업의 성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항과 포스코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난 50년간의 관계를 상징하듯 시청 앞 계양대에 포스코기가 펄럭거립니다. 포스코가 포항 지역에 둥지를 튼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맞아 포항시와 포스코는 상생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협력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활성화, 방사광 가속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투자,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입니다. 환경 배출 물질에 대한 저감 장치를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50년이 지역과 또 국가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면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점차 더 크게 성장하는. 한편 포스코는 지난 50년간 성원해준 포항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오는 12일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포항 흥해읍 등 지진 피해 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주택과 도시재생 사업, 주민의 심리 안정 대책, 지역 거점 육성 대책 등의 특별재생 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기준과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 선도지구 지정도 가능해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포항시와 포스텍과 한동대 지역 시민단체가 어제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 연관성 규명을 위해 공동연구단을 발족했습니다. 공동연구단은 국내외 지열발전소 개발 사례와 관련 학술 논문을 분석하고 정부의 지열발전소 관련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부터 지열발전소 정밀조사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 동안 지진 관련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본 계열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최근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본사 직원에게는 수백만 원씩 상여금을 준 데 비해 하청업체 직원은 턱없이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빈익빈 부익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미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본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입니다. 상여금 100%에 현금과 상품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는데 1인당 평균 450만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100여 개 포스코 계열사와 하청업체 직원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현금과 상품권으로 2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게다가 평소 임금이 포스코 본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 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번 격려금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에 악화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이번 창립 50주년 포상금 지급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좀 포스코 패밀리라고 가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피부로 와닿는 거 전혀 없어요. 더구나 포스코에 비해 하청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40에서 50%로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동반 성장을 외면하고 도리어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동반 성장이라는 미명 속에서 차별이 강화되는 듯한 부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격려금뿐만 아니라 생일 축하 선물, 창립 선물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형태에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포스코는 상여금 100%에 대해 경영실적 향상에 따른 보상으로 본사 직원들에게만 지급됐고 계열사나 하청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원하청 임금 격차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해온 포스코의 이번 포상금 지급 기준을 놓고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리조트 건설업체에 수억 원의 특혜를 준 혐의로 최수일 울릉군수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울릉군 사동리에서 건설업자 A씨의 리조트 사업에 대해 투자 유치 지원 명목으로 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간이 상수도 시설 설치와 리조트 야외 바닥 공사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동우 예비후보가 경찰이 자신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경주엑스포 사무총장 재직 당시 지인과 손님에게 전달한 선물, 기념품과 관련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엑스포 사무총장으로 선물과 기념품 전달은 홍보를 위한 업무였다며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음해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가 이번 한 주 동안 판가름이 납니다. 경선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고 최종 후보는 오는 9일 확정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김광림, 박명재,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주말과 휴일 잇따라 경선 사무소를 열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전원 투표권이 부여된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명부가 확정되고 닷새간의 공식적인 경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도민 여론조사와 함께 경선의 절반을 좌우할 책임당원 선거인단은 3월 3일 기준으로 54,32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성씨와 12자리 안심번호만 표시돼 있어 시군별로 정확한 인원을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영주, 문경, 예천 지역구만 10,000명, 20%를 차지합니다.
첫날 4명의 후보는 중앙당에서 주최하는 TV 토론에 참가해 자신의 공약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공약은 김광림 의원이 도정발전 5대 기본 방향과 경북 부활청 사진 시리즈로 모두 14편을 내놨고 이철우 의원은 경북 10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박명재 의원과 남유진 예비 후보도 도정 방향과 이에 따른 공약을 각각 내놨습니다. 후보들은 경선 운동 기간 대규모 행사 외에도 소규모 당원 행사나 지지자 모임 등을 통해 책임 당원을 집중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경북지사 후보는 5일 책임 당원 모바일 투표, 7일 도민 3,000명 여론조사, 8일 책임 당원 현장 투표를 거쳐 9일 최종 확정 발표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김포 구제역 발생에 따라 소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 금지 기간이 4월 9일까지로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농식품부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데다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 현장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임상 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막무가내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을 하인 부리듯이 하면서 흉기까지 휘두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산 타령에 밀려 현장 공무원들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이 앉아있는 창구를 옮겨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창구에 있던 젊은 남성 공무원이 나와 주변에 위험해 보이는 의자를 치우자 이번에는 근처 푯말을 잡고 휘두릅니다. 당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이 여성 공무원이었습니다. 저희도 누군가의 이제 딸이고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이고 또 보통 사람인데 심하게 말씀하시거나 또 전에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욕설이나 몸싸움에 그치지 않고 심한 경우 흉기까지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선에서 복지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막무가내 민원에 더 취약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2년에 마련한 민원인 폭행 대응 방안에 따라 각 구청에서도 녹음이 가능한 전화나 CCTV, 비상벨 같은 것들을 동주민센터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들이다 보니 폭행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항상 이 친절은 공무원들에게 굉장하게 강요가 많이 되어 왔지만은 어떤 폭력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전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주민센터에 청원경찰을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구청 건물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동행 지금 같이 저희 배치키우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동행마다 그 청경찰을 세울 수는 없는 문제고 예산이 그만이 수반돼야 되니까. 이 때문에 이른바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청원 경찰을 두거나 민원 창구의 물리적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전국 건설기계 경상북도 연합회와 포항시협의회 등 23개 지역 회원 1000여 명은 어제 경북도청과 포항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기계 대여금을 준공금과 기성금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준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 등과 함께 대형 장비의 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흘 전 울릉 독도항로에서는 하마터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여객선 사고가 있었는데요. 해안수산청은 이번 사고가 선박의 아래쪽이 무겁고 날카로운 물체와 부딪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부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여객선 기관실에 물이 차오르자 승객들은 황급히 구명조끼를 챙겨 입었고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기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해경이 들어와가지고 상황을 이 배가 안전하다. 승객들은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놓으니까 전부 다 박수도 치고. 사고 조사를 맡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공개한 사고 부위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선박 표면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찢겨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으로 기관실 바깥쪽 선체가 휘어지고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접합 부분이 일부가 벌어지면서 한 30cm, 길이 30cm 정도 벌어지면서 그 선체 쪽으로 조금씩 물이 이렇게 침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물체와 충돌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통나무나 철제 폐화망이 해류를 타고 흘러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행선사는 울릉도에서 에폭시로 임시 수리를 완료해 더 이상 물이 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검사를 받아가지고 임시 검사 끝나는 대로 이제 포항으로 이동하여가지고 조선소에서 다시 수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엘도라도호는 관계기관의 안전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울릉 독도 항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엘도라도호는 지난 1999년 호주에서 건조해 올해로 19년이 된 쌍동 쾌적선으로 지난해 6월부터 울릉 독도 항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 천분면에 있는 김치 공장인 옥종합식품이 어제 폐수 400여 톤을 형산강으로 무단 배출하다 경주시와 시민단체인 형산강 환경지킴이에게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배출한 혐의로 경주시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방침인데 업체 측은 폐수 정화 시설과 연결된 펌프 고장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제는 사라진 버스 안내양이 버스 안내 도우미란 이름으로 의성에 등장했습니다. 버스 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는 시대에 버스 도우미가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정동환 기자입니다. 의성 버스에는 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로 타는 시골버스. 오르고 내릴 때 다치지 않게 잡아주고. 이거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나가세요. 버스가 복잡할 땐 자리 안내도 합니다. 뒤에 자리 있어요. 조심하세요. 차비를 받아 대신 건네주거나 혼자 가는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버스에 실어주고 목적지에서는 내려주는 게 버스 도우미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무거운 거 들어주지 올려주지 할게요. 그것만 좋은 거 있는겨. 할매들 힘이 있나 인지는 의성 버스에 안내 도우미가 생긴 지 한 달째. 농촌에 맞는 일자리를 찾던 의성군이 충남 태안군의 사례를 보고 안내 도우미 5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한 달 일하고 150만 원 정도를 받아 도우미로선 든든한 직장이 생긴 셈입니다. 어른들 속에 이제 있던 얘기 자식 얘기든가 어떤 아이고 새내기가 이쁘네 이건 또 재밌고. 버스 도우미의 활약 덕에 무뚝뚝하던 기사도 친절해지는 부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최근 발생한 산후조리원 신생아 집단 감염으로 인한 임산부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관내 산후조리원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집중 점검 사항은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신생아와 종사자 관리, 감염 예방 교육 실시 등입니다. 포항시는 관내 산후조리원 4곳 중 휴업 중인 한 곳을 제외한 3곳에 대해 이 같은 사항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동물병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동물 입양 후 입양 확인서를 지참해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과 예방접종, 수술 등의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50%,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이며 지원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오늘도 다소 더운 봄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이 되면 포항이 24도, 경주가 25도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연일 말썽을 부렸던 미세먼지 걱정을 오늘은 좀 덜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요즘 같은 봄에는 시시각각 대기질이 변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진과 영덕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 대기가 촉촉해지겠는데요. 오늘까지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 22도, 포항 24도, 경주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봄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